오선이야? 오선 세월이 얼마야. 2024년에 오선이라는 말을 듣다니. 그러니까 오선이면 제가 사실 듣기로는 제가 한 3살 정도 때부터 푸틴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번에도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어느 정도나 이제 계속 더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 4번의 대통령직과 1번의 총리직을 지내면서 총 24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해왔어요. 와, 이 정도면 푸틴은 왕이네, 그냥 러시아 왕. 정말. 24년? 그렇죠. 그의 이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 대통령 임기가 6년인데요. 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3월에 대통령에 당선된다. 네. 그러면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그 뒤에 6번째 도전에서 성공하게 되면 2036년까지 대통령 84살 될 때까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쌤 이렇게 뭐 2036년이면은 지금 2000년부터 하면 36년을 앞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얼마 전에 보면은 바그너 그룹에서 그 반란 비슷한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 맞다. 작년에. 이렇게 오래 되다 보면은 분명히 권력이 좀 흔들리게 마련인데 아직도 푸틴은 좀 공고해 보여요. 네. 물론 러시아 안에도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의 반란도 이제 그런 위험 요인일 거고 Она была нужна ради одной звезды с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вышивкой по периметру.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을 회유하고 네. 그래서 이 무력 충돌을 막는 한편 그 이후에 프리고진이 또 사망함으로써 이런 중요한 위기를 넘기기도 했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좀 잘 막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아마 다음에 거의 이변 없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하는 답정너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푸틴 대통령이 몇 %의 지지율로 당선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대선 때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뭐야, 이게 무슨 그래프인가요? 위에가 사선 때, 큰 사선 거죠? 때 그때네요. 네. 무소속인. 보시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76.62%였어요. 아,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날 텐데 그렇죠. 푸틴은 저 정도면 그냥 뭐 나 나가면 뭐 그냥 다 찍어줄고 난 대통령인데 뭐 여유 있네요. 그러면 쌤, 이제 요번 연도에 있을 선거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이거 좀 달라졌습니까? 혹시 위협할 만한 사람이 있다던가? 네, 이번 러시아 대선에서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야권 지도자 나발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머머.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었죠. вместе с группой своих коррумпированных друзей и сослуживцев незаконно захватил власть и желает быть пожизненным правителем России. 푸틴을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다 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 감옥에서 보내고 있어요. 징역형을 살고 있는 거죠. 최근 교도소가 이감되는 과정 중에서 3주 정도 행방이 묘연해서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분의 안전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그 이감되어졌다는 교도소가 다른 데가 아닌 그 북부권에 있는 야말로 네네츠크라고 하는 구역에 있는 교도소여서 아마 그렇게 멀리 보낸 거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나 도전 요인을 제거하려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교도소가 북극에 있군요. 아우, 얼마나 추울까. 주소 가면 안 돼요. 달달달. 한 대로 보내버렸네. 근데 쌤 또 궁금한 게 아까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번 대선 때 이 지지율이 조금 낮게 된다면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 이번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70% 중후반대 지지를 얻는다면 네. 전쟁에 대한 지지가 러시아 내에서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70% 초반대 이런 지지를 얻는다면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는 신호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만약에 60%대 중반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전쟁에 대한 지지와 이 전쟁에 대한 반대가 얼추 비슷한 수준에서 경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사실 푸틴 대통령도 이번 선거 결과를 엄청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작년 12월 14일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였습니다. 네 시간 동안. 생방으로 한다고 진짜로? 와. 와. 깜짝 게스트 누굴까요?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тудент и учусь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Хочу спросить, правда ли, что у вас много двойников? 누가 진짜 푸틴이에요? Да. Я смотрю, вы можете быть на меня похожи и говорите моим голосом. Но я подумал и решил, что похожим на себя и говорить моим голосом должен только один человек. И этим человеком буду я. И поэтому не могут оставить их без разведки. 저 지금 국민들은 다 평화를 기다릴 텐데. Теперь, что касается демилитаризации. Ну, не хотят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Ну что ж, мы тогда вынуждены принимать другие, в том числе военные меры. Но эта халява когда-то может и закончиться. И, судя по всему, так и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маленьку. 뭔가 승리의 확신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니 승리의 확신도 확신인데 초반부터 등장보다 훨씬 피곤해 보여. 아, 그런가요? 사람이니까 질문을 64개를 받았으니까. 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4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역시 이 회견의 최대 관심사는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네. 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가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전행하는 그런 정권이 돼서는 안 된다. 또 우크라이나의 무장은 자기 방어 수준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